독서뇌를 단련하면 고퀄의 독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셰런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동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능 독서 공부에도 스포츠를 할 때처럼 다양한 공부 동작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25m 레인을 수영을 통해 레인 끝까지 가려면 연속 동작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처음에 수영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바로 연속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팔 동작 하나, 발차기 동작 하나부터 나누어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구분 동작을 익힌 후에야 물에 가라앉지 않고 저쪽 끝까지 연속 동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다른 유형의 영법을 배우게 된다면 또다시 구분 동작에서부터 연속 동작으로 훈련을 해나가야겠죠. 이런 원리를 수능 독서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수능날 독서 지문 3개를 30분 안에 연속 동작으로 자유자재로 읽고 풀어내려면 공부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투트랙의 구분 동작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개념을 좀 좁혀서 지문과 문항 하나를 이제 막 공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문을 읽을 때 글 전체의 구조를 의식하면서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개념이 나오면 주요 개념에 집중하면서 읽고 또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면 개념 간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읽겠죠. 때로는 작은 문맥과 큰 문맥에 집중하면서 이해하며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을 하나하나 읽히는 훈련을 하다 보면 패턴화가 되면서 트랙 1과 트랙 2의 요소들이 습관처럼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연속 동작을 익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턴화를 해야 할 독해 요소나 장르별 제재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구분 동작으로, 때로는 연속 동작으로 스스로 피드백을 하며 강화하는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마치 독서 뇌의 근육이 붙어 감으로 빠르게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훌륭한 독해 연속 동작이 가능할 때까지요. 여기서 잠깐 독서 뇌 훈련을 몸의 근력 훈련에 빗대어 설명한 것을 두고 좀 생소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제 주장이 아니라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랍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구조와 기능이 마치 근육과 심혈관계가 신체 훈련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신적인 훈련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기 공명 영상, 즉 MRI 같은 뇌 영상 촬영 기법 등을 동원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신적 훈련을 하면 뇌는 신경 조직망을 재배열하는 것은 물론 신경 자극 전달 속도를 무려 10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 학습과 관련된 사고, 기억, 신호 해석 등이 모두 신경 조직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훈련을 통해 뇌에 도전을 주면 뇌는 신경망을 재배열하고 속도 개선을 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뇌 연구 결과를 보면 뇌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장기간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게다가 어린이와 청소년일수록 적응력이 뛰어나서 훈련의 영향이 크다고 하니 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 동작부터 훈련해서 훌륭한 연속 동작에 꼭 도달하시길 바랄게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형성된 지적 능력은 훈련을 그만두면 점점 약화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길로 빠졌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문과 문항 수준이 아니라 수능 독서 공부 전체를 두고 한번 볼게요. 공부를 할 때에는 구분 동작으로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계산해서 푸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험을 치를 때에는 연속 동작, 즉 습관적인 감으로 풀 수 있도록 독해 훈련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요. 자, 동작이 때에 따라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례 1은 공부할 때 실전처럼 빠르게 푸는 거예요. 아주 후진 자세로 수영을 하는 것과 같아요. 공부를 계속 이렇게 했으니 시험을 볼 때에도 결국 속도가 잘 안 나겠죠? 결과가 좋을 리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믿지 못할 사실 아시나요? 실례로 커뮤니티 등의 이감은 하반기 시즌 5, 6에 모의고사만 양치기 하면 된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국어 독해력이 잡혀있는 친구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안정된 독해 습관이 없이 양치기만 한다면
방금 말했듯 아주 후진 동작으로 연속 동작을 흉내내며 겨우겨우 수영해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유의미한 훈련도 안 되는 거죠. 자, 사례 2도 볼까요? 공부할 때에는 정석대로 꼼꼼하게 분석하며 공부했네요. 좋은 구분 동작을 체화했으니 시험 볼 때 결국 좋은 연속 동작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친구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사례 3은 어때요? 공부할 때 정석대로 꼼꼼하게 잘 했는데 실전에 가서도 구분 동작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연습을 했는데 그야말로 허무하잖아요. 이건 진짜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통해 중간중간 실전 점검을 꼭 해야 합니다. 시간을 직접 재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하반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감이 제안하는 공부법을 매체의 이해라는 제목부터 총 5탄에 걸쳐서 알아보았어요. 지금껏 다룬 주제들은 간슬기의 기획 의도인 동시에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 안타까웠던 점들을 바탕으로 엮은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독해 요소에 대한 훈련 없이 무조건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것, 초반부터 끝까지 기출만 파는 것, 이런 건 진짜 말리고 싶어요. 기출은 트랙 1의 연습에 효과적인 도구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트랙 2의 입장에서 보면 낯익은 지문과 문제라서 낯선 지문과 문제를 연습하는 효과는 아주 미미하답니다. 이미 나왔던 소재는 수능에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나타날게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감의 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